안녕하십니까. 이군의 주식 사냥입니다. 자,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졌어요. 결국 이제 미국 연방 대법원에서 관세 판결이 결국 이제 위헌으로 결정이 났어요. 근데 어 이로 인해서 전 세계 금융시장이 폭락을 할 것인가? 그건 아닐 것 같아요. 그래서 왜냐면 왜 아닌지 잠깐 말씀드리면서 이와 파생된 얘기도 해볼게요. 왜냐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어쨌든 플랜 B 전략을 가동을 했어요. 바로 즉각적으로. 그래서 이 상호관세 무효와 대응 조치로 세계 모든 나라 10% 관세 부과를 했습니다. 24일 날 0시 1분부터 현지 시각으로 발효 예정입니다.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. 글로벌 관세는 무역법 122조에 근거한 건데 지금 사문화된 규정 모든 어떤 무역법을 다 꺼내서라도 지금 관세는 트럼프는 매길 수밖에 없습니다. 그렇게 할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이 대체할 수 있는 어떤 전략을 다 들고 나올 수 있다. 그래서 122조는 최단 150일간, 그러니까 7월달 정도까지 되겠죠? 이때 최대 15%, 그러니까 관세를 매길 것이고, 이제는 무역법 301조까지 근거로 한 조사까지 시작할 거라는 거예요. 그래서 만약에 미국이 불리하게 하는 어떤 나라들 대상으로는 추가적인 핀셋 관세를 더 매기겠다는 거죠. 무역법 301조는 예전에 그 미중 무역전쟁 당시 중국한테 가했던 301조라고 하고, 이거를 우리가 예전에 슈퍼 301조라고 불렸어요. 이거를 매겼을 경우에는 이제 어떤 이 산업에 대한 어떤 부분들까지도 다 조사를 해서 미국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들은 그것을 어떤 뭐 관세 이외의 다른 조치까지 감행을 하겠다는 거거든요. 그래서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배터리 세액 공제나 그다음에 반도체 보조금, 그다음에 쿠팡 관련된 이슈까지 이 301조가 이거에서 포함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뭐 단순하게 관세만 협상해서 했으면 더 나았을 뻔 했는데, 결과적으로 이렇게 이 위헌 판결 나면서 이제 슈퍼 301조까지 들고 나온다 하면은 결론적으로는 미국 통상의 이익을 해치는 국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어떤 압박, 추가적인 대응 조치를 가할 수 있다. 보복 조치를 가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. 그래서 오히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특히 뭐 배터리나 또 반도체나 뭐 이런 뭐 쿠팡 이쪽에 대한 부분들이 좀 이슈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. 뭐 당장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가 뭐 다음 주 월요일 날에 뭐 급락을 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는 않는데, 이게 만약에 무역법 301조에 의거해서 우리나라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문제가 있다라고 조사가 들어오기 시작한다면 그때는 충격이 좀 될 수 있어요. 왜냐면 반도체 보조금에 대한 부분들, 반도체가 우리나라 지금 슈퍼 사이클로 진입을 했잖아요. 어쨌든 AI 때문에 우리나라가 굉장히 많은 이익을 거두고 있는데 니네 이익을 왜 이렇게 많이 거두고 있냐, 뭔가 있는 거 아니야 라고 따져볼 수도 있는 거고, 또 전임 대통령인 바이든 대통령 때 했던 뭐 IRA에 이거에서 이 배터리 세액 공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배터리 업계에 대한 조사에 들어갈 수도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조금 이제부터는 당장 월요일날 뭐 폭락을 한다 뭐 이런 얘기는 아니겠지만 이후에 흘러가는 모양에 따라서 어떤 불확실성이 더 커질 수 있다. 그렇기 때문에 좀 주가의 증시가 조금 탄력도가 좀 둔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겼다. 그러니까 불확실성이 또 생긴 거니까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당장 뭐 관세에 대한 부분들, 그리고 뭐 지금 1790억 달러인가요? 뭐 환급을 한다. 환급해주겠습니까? 뭐 지금 이렇게 슈퍼 301조를 전 세계한테 지금 타겟을 해서 하겠다는데 어느 나라가 지금 야, 돈 내놔 이렇게 할 수 있는 나라가 있겠습니까? 오히려 저는 이렇게 된 게 또 안 좋은 것 같아요. 왜냐면 트럼프가 뭐 진짜 마음대로 그냥 자기 마음에 안 들면은 야, 얘 제 301조 뜯어봐. 제 관세 조사뿐만 아니라 뭐 세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다 뜯어봐 이렇게 된다고 하면 더 큰 피해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니까 그거는 좀 우려스럽고요. 어쨌든 트럼프는 이 플랜 B 전략을 가동을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트럼프는 상당히 이번 일로 인해서 정치적으로 타격을 입었어요. 그렇기 때문에
지금 작년에 어떻게든 관세 뭐 어떻게 압박을 해서 다 관세에 대한 부분들 이제 뭐 어떻게 뭐 재정적인 정책을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 이 타격을 입었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도 트럼프에 대한 어떤 공격을 더 추가적으로 감행을 할 거란 말이죠. 그러니까 제가 사실 걱정하는 부분은 이거예요. 그러니까 관세에 대한 부분들 걱정보다도 물론 슈퍼 300일 대한 어떤 이 집행이 더 우려스러운 것도 있지만 이제는 뭘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? 요거를 준비해야 될 것 같아요. 미국과 이란의 전면전 가능성.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트럼프 입장에서는 정치적으로 좀 난국이 벌어진 거잖아요. 지금 위기가 조성이 된 거기 때문에 만약에 이걸로 인해서 민주당이라든지 미국 내 분위기가 만약에 또 트럼프에 대해서 약간 악감정이 생긴다 그러면 트럼프는 이란을 타겟으로 공격하는 곳으로 이걸 타개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. 실제로 한 달 전에 이제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도 이제 전국적으로 이제 반 트럼프 시위라든지 민주당의 거센 공격이 있었을 때도 결국 이 트럼프가 베네수엘라를 기습 이제 공격을 해서 이제 마두로를 잡아왔잖아요. 생포했잖아요. 그런 식으로 좀 트럼프도 지금 각을 잡을 수 있다. 오히려 이 정치적 위기를 또다시 외부 공격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부분들. 실제로 근데 어쨌든 트럼프가 15일 안에 이란이 핵 협상 노선이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이란의 어떤 태도에 대해서 마음이 이미 안 들고 있는 상황에다가 정치적 위기를 받았단 말이죠. 그렇기 때문에 이란은 어쨌든 제한적 공격 이상의 어떤 이 카드를 꺼낼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. 실질적으로 지금 뭐 상징적 핵 농축 허용 뭐 이런 부분들 뿐만 아니라 이란의 이제 정치 그 종교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까지 제거하는 것까지 고려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어요. 그러니까 지금 정치 전문가들은 제한적 공격 이상의 공격을 할 거다라고 보고 있어. 어쨌든 지금 3일 내에 이란이 이 초안을 가져오겠다라고 하고 있지만 이란이 지금 탐탁지 않아야 해요. 트럼프가 왜 시간을 계속 끄는 것처럼 보이고 뭔가 자꾸 숨기는 것처럼 보이고 뭔가 뭐 중앙아시아나 다른 쪽으로 뭔가 핵 시설을 빼돌리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죠. 그러니까 트럼프는 어쨌든 지금 공격을 조만간 감행할 수 있다.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향후 2주 안에는 좀 이런 이 정책 불확실성, 이 정세적 불확실성이 이 시장을 짓누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조금 약간 보수적으로 좀 잡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그 이란 주변으로 이미 전투기나 어떤 이 정찰기들이 지금 포위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. 그리고 미국의 상당히 미국의 상당히 최강이라고 불리는 이 항공 이 모함도 지금 이란 주변으로 배치가 되고 있습니다. 특히 이 최강 항모함이라고 불리는 제로드 포드 항공모함이 이란 쪽으로 다가가고 있다라고 합니다. 근데 지금 이거 위치를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이제 그 지브롤터 해협 쪽, 그러니까 지금 모로코, 스페인 사이 쪽으로 좀 들어오는 것처럼 보여지거든요. 지금 이게 지금 그 제럴드 포드 군함 지도거든요. 그래서 지금 이 결론적으로는 이게 지금 이란이 가까워진다고 했을 때는 뭐 4,000km 어떤 이 미사일이 뭐 사정거리가 뭐 있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이게 좀 가까이 와야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뭐 이란 쪽에 좀 가까워졌을 때는 실제적으로 이란의 어떤 이 공격이 임박했다 이게 봐야 될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좀 거리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트럼프가 정말 이란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공격을 하지는 않을 것 같다 당장에는. 근데 이 제러드 포드 군함이 이란에 가까워진다고 했을 때 그때는 얘기가 달라집니다. 그때는 이제 준비 스탠바이 모드로 갈 수 있다. 그래서 요거를 좀 이렇게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걱정되는 건 뭐냐면 이 트럼프의 관세 위헌 판결로 인해서 이게 이란에 대한 어떤 전면전 또는 제한적 공격을 통해서
이 시선을 외부로 돌림으로써 정책 위기를 극복하려는 어떤 술수를 또 부릴 수 있지 않을까. 그러게 되면 뭐 아시겠지만 유가가 폭등을 하겠고, 그러면은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더 생기겠죠. 그러면은 지금 관세라는 어떤 부분들의 또 스태그플레이션에 유가가 오르면서 물가 오르고 금리 인상까지 갈 수 있는 상황들, 그런 게 갑자기 일시에 뭔가 불확실성 파티가 벌어진다면 시장이 어떻게 보면 또 급락할 수도 있는 상황들.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승승장구 했잖아요. 코스피가.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만약에 한번 터지면 갑자기 뭐 5%, 8%, 10% 이상 급락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.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상승론자입니다. 근데 이런 것들이 지금 만약에 한 번에 뭔가 반영이 된다 그러면 급락이 날 수도 있는 거예요.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 열어놓고 생각을 할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주의를 하자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. 여러분들 주말 편히 쉬시기 바라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